정대택이한테 고소당해서 그것도 모해이중 교사죄, 뇌물죄로 고소당해서 도망다니는 줄 알면서 어느 호텔 사장한테 소개받아가지고 대학교 선배고 연수원 선배, 구기 선배의 애첩이야. 양재택의 애첩인 줄 알고 정대택이 고소당해서 피의자로 도망다닌 여자인 줄 알면서 주집이다가 데리다가 살든지 해야지. 왜 저기 양재택의 어머니 그러잖아요. 아크로비스타 300 줬고 뺏겼다고, 지도도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 네. 거기 가서 살았잖아. 거기가 처음에 윤석열이가 거기 가서 파먹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권력을 팔아먹은 겁니다. 국민에게 부여받은 검사라는 권력을 매관매직한 거예요. 그게 불법이죠. 그건 그 불법이죠. 정대택이만큼, 우리 서울의 소리만큼 윤석열과 그 가족 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것을 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가지고 중도층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워야죠. 오늘 밤부터. 내 이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한민국 집단지성을 믿고 설마 윤석열이가 제1야당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뭐 제가 예측했듯이 국민 여론에서는 홍준표가 이겼고 또 젊은 층에서도 이겼는데, 아집의 쩔은 노인들의 오기로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정말 짐이 무겁고 거의 2년 동안 윤석열 응징을 해왔는데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윤석열 응징을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된단 말입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기가 막히고 대한민국의 어떤 지성은 무너졌다, 이제 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대택 회장님도 마음이 찹찹하실 것 같은데, 정 회장님, 윤석열이가 드디어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됐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지나가는 바람. 이제 서울의 소리 장풍으로 그 바람을 막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막았잖아요. 우리 책임이 무거운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그 홍준표가 좀 역할을 해줄 줄 알았는데 대치기를 당해버리니까 네 처남이 구속됐지 않냐, 너 1억 공금 썼지 않냐, 그 얘기에 주춤해버렸는데, 거기서 좀 그래 나 그건 인정하고 우리가 방송했던 걸 가지고 그 공격을 했더라면은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홍준표 후보가 좀 실망스러워요. 근데 홍준표를 타설할 건 아니고요. 민주당 쪽에서 좀 강하게 지금 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뭐 티끌만한 거 나오면 언론들과 야합해서 얼마나 큰 보도를 해요. 어저께 윤석열이가 후보되는 시간에 윤석열 장모는 재판정에 앉혀서 증인으로 나와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죠. 여기 댓글에 나이 들었으니까 조용히 하라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할게요. 지금 20대 30대 40대가 분노해서 국민의힘 탈당한다고 그러고, 탈당했대요. 20대 30대 40대가 나라를 바로 잡아보려고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 안 만들려고 했는데 노인네들이 만들었잖아. 그럼 노인네들이 그런 짓을 하는데 노인네가 조용히 있으면 되겠냐? 아니 노인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노인네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고맙다고 하라. 노인네들은 집에나 있어라. 네 애미애비한테 가서 그런 얘기해라. 지금 젊은이 대학생들이 문제 있으면 나가서 성명서 발표하고 데모 않잖아요. 옛날에는 노인네들이 안 오면 20대들이 대학생들이 독재하고도 싸웠고 그렇죠. 민주화운동도 했고 가서 목숨도 던지고 했잖아. 근데 젊은이들이 안 오면 노인네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니들이 젊은이들이 하면 왜 우리가 이걸 하냐. 윤석열이가 선거는 장사예요. 후보자를 파는 것이거든. 선전하는 건데 윤석열이라는 상품은 흠이 있다, 저건 반품이다, 기스가 있다, 이제 상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막 정대택이만큼, 우리 서울의 소리만큼 윤석열과 그 가족 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없으니까 그것을 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가지고 그 중도층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워야죠. 오늘 밤부터. 윤석열은 현지에 있으면서 정부를 공격할 때 헌법 정신,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했잖아요, 여기서. 윤석열은 그 주둥아리로 헌법 얘기를 자격이 없다. 헌법의 기본,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슨 헌법 정신이냐. 우리 막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법과 원칙. 지는
저는 지금 뭐 윤석열이는 지가 될 일도 없지만 대통령이 되면은 내로남불, 조국이나 추미애 같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뭐 국민을 호도하는데, 그보다 윤석열은 상식과 공정과 정의, 이거 세 가지가 다 합쳐지는 법. 검사는, 민주국가에서 검사는 죄가 있는 곳을 수사를 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이는 그 당시 검사 신분으로 지 선배, 국위 선배, 대학교 선배고 연수원 선배, 국위 선배의 애첩이야. 네. 내가 알기로는 결혼하려고도 했었어.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아, 여자야. 이혼까지 했잖아요. 결혼까지 하려고 했었어. 황제택. 그런 여자인 줄 알면서 또 정대택이한테 고소당해서, 그것도 모해이중 교사죄, 뇌물죄로 고소당해서 도망다니는 줄 알면서 그것을 어느 호텔 사장한테 소개받아가지고, 예? 그러면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남녀간의 불륜이라든가 애정 행위도 남자가 좀 잘나가지고 어떤 여자를 소유하고 싶으면 주색이야말로 영웅호거리의 첩경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뭐 그런 걸 좋아하면 지가 그런 여자가 있으면 저 집에다가 데리고 살든지 해야지. 왜 그 사기질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저기 양재택 어머니 그러잖아요. 아크로비스타 300 줬고 뺏겼다고, 지도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 네. 거기 가서 살았잖아요. 거기가 처음에 윤석열이가 거기 가서 밥 먹고 살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삼성에서 7억을 공짜로 받은 돈인지 뇌물인지 이제 무엇인지는 이제 수사해봐야 되겠지만 그놈 받아가지고 자식도 없이 둘이 살면서 100평짜리로 갔잖아요. 100평짜리로. 이런 것들이 정의입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상식이요? 깍두기들도요. 그 뒷골목 건달도 저 선배 여자한테는 깍듯합니다. 선배 여자한테는 그냥 고개 맞아요. 딱 숙입니다. 선배 형수님 막 뭐 시키면 그냥 하늘 별도 땁니다. 근데 이놈은 뭡니까? 지 국위 선배 여자를 데리고 살지 않습니까? 살았지 않습니까? 모르고 살았다고. 꼬셔가지고. 모르고 살았다. 예? 모르고 살았다며. 왜 몰라요? 그 알았다는 왜 증거. 알냐면은 그 당시에 그 2009 형제 9666 예. 내가 그 양재택 김건희 그때 김명신이 네. 최은순을 뇌물죄로 고소를 해 셋을. 응? 그러니까 그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에서 오라고 하니까 안 가, 못 가. 너무나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면 망신이야. 또 그 양재택 처한테 돈을 보낸 거 그 외화 송금서를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 그걸 변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때 막 한 달인가는 뭐 두 물치로 숨어 있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 그 최은순이 동생한테 들은 얘기야. 그런데 그러고 이제 그때는 또 양재택이도 이제 현직으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간 게 라마다 르네상스 이제 조나무기를 찾아가서 조나무기가 스폰서 역할을 하던 윤석열이 중수부에 파견 나온 윤석열을 소개한 거 아니에요. 그 일화도 지금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나무기 나이가 80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나무기가 직접 데리고 간 건 아니고 조나무기 아들이 김명식 손을 잡고 윤석열을 만나게 해줬다는 설이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찾아왔으면 처음에는 무슨 뭐 잠자리 여자하고 찾아간 건 아니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있는데 좀 그 챙겨주라고 하면은 무슨 사건이냐고 이제 그 사건 뭐 쳐보면 딱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내 정대택이를 이번에 그 고발 사주에서 판결문 검색은 검사 이름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대택이 신분을 검사한 것을 조사한 것을 쭉 리스트를 뽑으면 아마 윤석열이가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좀 내가 뽑아보려고 하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 그게. 아무튼 누굴 고소했을 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좋아요. 그래서 윤석열이는 분명히 양재택의 애첩인 줄 알고 정대택한테 고소당해서 피의자로 도망다닌 여자인 줄 알면서 그 집에 가서 그러니까 권력을 팔아먹은 겁니다. 국민에게 부여받은 검사라는 권력을 매관매직한 거예요. 그게. 불법이죠 그건. 그 불법이죠. 그래서 그것을 2020년 2월 12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우리 기자회견으로 고발했잖아요. 고소 고발. 그 지금도 그 사건이 대검에 있잖아요. 윤석열의 뇌물죄. 7년 공소시효가 아닌데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 3천만 원 이상으로 10년인데 3천만 원 미만으로 해서 공소시효 7년 동화됐다. 그래갖고 중앙지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불기소해서 무슨 소리냐. 이건 공소시효 10년이다.
공소 금액을 따지는데 그 지금 그 당시에 1704호에 전세 보증금이 8억 5천만 원이었잖아요. 예. 그 8억 5천만 원을 공세 금액을 쳐라. 이자로만 치더라도 3천만 원 넘는다. 그럼 10년이다. 그러면 2022년 이제 결혼 전 포괄 일죄. 그러니까 2008년부터 만나서 2012년 3월 11일까지 11일 결혼했으니까 그 전날로 공소시효를 친다 하더라도 시효가 2022년 3월 11일 날 남았다. 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윤석열 지지자는 모르니까 네. 다음 방송 제목을 윤석열 지지자만 오세요.